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아주 작은 샘플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상자 안에 있는 요것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상자 안에 있는 이 모델은 현재 페일이 나서 문제가 됐던 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납땜이 되어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가 나가 있는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하고 그 주변에 있는 CPW 공간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SMA 공간이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웻 애칭이나 드라이 애칭 같은 이런 그 애칭을 하게 될 거고 PCB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정적인 이제 데비에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필름의 그 PCB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PCB는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필름입니다. 이 필름을 전자회로를 그려주는 CAD 시스템에서 다 그린 다음에 여기다 인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쇄를 한 다음에 이 필름이 있는 나머지 부분을 녹여내면 이렇게 이제 동판만 남게 됩니다. 이 동판만 남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커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동판이 될 건데 요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필름이 남아서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AD 디자인된 부분은 이 하늘색 부분이 될 거고 실제로 공정에서 데비에이션이 발생한 이 부분들은 이런 모양새나 또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PCB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들은 이제 부식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PCB가 만들어졌을 때 초도 제품에는 요 보라색으로 되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공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되는 이런 문제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정 불량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만약 했다 그런다면 나중에 불량이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CAD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화학적인 애칭을 하다 보니까 화학적인 도금이나 애칭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이 그림은 가운데 비아라든지 패드 부분이 지금 찢어졌거나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열이 났다든지 이러면 수직으로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하고 이 금속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서로 팽창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는 진동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문제를 이제 일으킨 고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IP하고 SOF에 대한 웨어아웃을 설명드리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일반적인 아레니우스 방정식에서 그 전기가 흐르는 전기가 흐르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블랙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도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모에 대한 현상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공증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웨어아웃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CPW인데요. 코플라나 웨이브가드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이 주로 타겟하는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호선이나 굵기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굉장히 정밀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선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배선들은 주로 반사 또는 리턴 로스라든지 인서션 로스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뿐만 아니라 내가 굉장히 그 고속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이런 신호들에서 신호 특성상 고속으로 신호를 할 때 감쇄가 많이 일어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감쇄가 덜 일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여기 빨간색이 타겟하는 이제 트레이스이고요.
그다음에 이 타겟하는 트레이스에서 주변에 있는 CPW의 간격을 약간 더 벌려놓은 상태이고 아주 많이 벌려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가장 그 설계의 정점 또는 최적화되는 정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사 특성, 리턴 로스에 의한 특성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역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레벨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작을 할 때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사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테나가 가지고 있는 측정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공진점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리턴 로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서 S11이죠. S11이 나타나는 반면에 조금 전에 이제 불량이 발생한 케이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공진 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SI 웨이브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특징이 해석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저희가 데비에이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데비에이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로버스트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RDO와 같이 실제 이제 만들어져야 될 제품에 대한 버추얼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품을 SMA를 가지고 얘는 건 이제 부품이니까 조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조를 하겠죠. 그래서 요 세 단계가 같이 이제 설계에 기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강건성인데, 어떤 강건성이냐?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최적화와 불확정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강건성을 보유한 가상 제품의 개발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해서 사람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라든지 휴리스틱한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될수록 이 부분은 더 빨리 최적화되고 좀 더 로버스트한 제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